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 크리에이터 강카스토리입니다. 12월 27일 날 임시 점검을 진행한다는데 지금 대항해 시대 오리진이 어떤 상황인지 좀 요약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소신발언 하자면은 개판이었어요. 개판. 네. 이게 누구도 만족이 잘 안 되는 그런 패치였어요. 이게 방향은 맞는데 패치의 내용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대항해 시대 오리진이 초기화가 되면서 뭔가 뉴비나 복귀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좀 어느 정도 갈아넣고 게임을 즐기면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기대했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됐죠. 이제 그런 많은 여론들이 좀 닿았나봐요. 대항해서 오리진 운영진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된 공지를 발표를 했고 이제 그 첫걸음으로 12월 27일 날 패치를 통해서 이제 긴급 패치를 진행한다 합니다. 어떤 게 좀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뭐 연대기가 변경이 되고 의뢰가 변경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뭐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위치도 바뀌고 뭐 가격도 좀 바뀌고 뭐 좀 너프도 되고 버퍼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런 연대기들, 의뢰들 이게 다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퀘스트는 되게 쉬워지고 어떤 퀘스트는 되게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식의 혼란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 바꾼다 합니다. 애초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패치를 진행했었으면은 이게 이런 후속 조치가 없었을 텐데 초기화, 뭐 밸런스 패치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자가 뭐 이런 의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안 바꾼 거지. 일단은 먼저 선 패치 후 조치를 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가 된다 하네요. 지금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서 밸런스 패치가 좀 완벽하지 않다는 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이제 대항해 시대 오리진 측에서도 뉴비분들이라든지 고인물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1월 정기 점검까지는 어떤 버프를 계속 진행한다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공예품, 공업품, 무기류 할증 30% 정도 플러스, 기호품, 미술품, 주류 할증 20% 플러스, 기금속, 보석 진물 할증 10% 플러스. 요거는 조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예품, 무기류, 공업품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걸 왜 붙였냐면은 간단합니다. 완품이라든지 뭐 카우리 되게 뭐 많잖아요. 우루미도 있어, 우루미.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교육품들이 있는데 그게 물물 교환 기준으로 사람들이 하던 교육품들이었어요. 근데 이번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갑자기 그게 물물 교환 교육품들이 가치가 다 떨어졌거든요.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이제 수량도 되게 줄어들어가지고 좀 이런저런 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이런 식으로 패치를 진행한다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냥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별개로 여기 보시면 미술품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좀 버프를 받았잖아요. 이제 고가 교육품이라 해가지고 그냥 무지성 미술품 무역. 미술품을 어떻게든 많이 파밍하시고 이제 왔다 갔다 판매하시는 게 오히려 무지성 무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정기 점검이 되기 전까지는 무지성 미술품 무역을 이제 좀 가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귀금속, 보석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10%를 주는데 이것도 일종의 버프가 맞죠. 버프가 맞는데 이제 일정 부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카오리 수지라든지 물물교환 교육품들 이제 그런 교육품들에 대한 너프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너프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일반 교육들 있잖아요. 뭐 백금이라든지 뭐 핑크 다이아, 흑진주 진주무역 이런 무역 했었을 때는 무지성으로 1월 정기점검 이전까지는 이제 가능하다. 적어도 미술품, 기금속 보석 입장에서는 이제 버프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전 하신 분들만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호도 변동 수치가 완화된다 합니다. 다른 국가가 점유한 도시의 의뢰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우호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한 국가 변경 시 적국 우호도 감소율이 50% 낮아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참 괘씸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항해 시대 오리진이 초기화를 해. 그러니까 투자자는 초기화를 했어. 뭐 교육분도 뭐 되게 뭐 바뀌고 이것저것 많다고 해.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줄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쵸? 이게 지금까지 혜택을 줄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패치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검문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뭐 패치 직전까지 뭐 잘 안 했다가 막 딸랑 이제 해두고서 이렇게 뒷패치를 하는 게 참 별로라는 거야.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이거를 바로 제거한다 합니다. 검문 때문에 좀 고통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한동안 검문 받으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중요했었죠. 핵심이 이건 것 같아. 2위에 대한 버프를 줬다. 원래 2위가 버프가 없었는데 2위가 1위랑 2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이제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2위에 대한 버프를 좀 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꼴찌에 대한 버프가 없었어요. 6, 7, 8위를 일종 꼴찌라 그러거든요. 꼴찌에 대한 버프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꼴찌도 이제 나름대로 차등을 준다 합니다. 꼴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완전 꼴찌 국가가
만약에 외교를 잘하는 국가이면서도 완전 꼴찌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되게 좋은 국가일 수 있겠죠. 왜냐면 외교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국적이 일본인데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한테 무조건 풀관세 때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관세를 낮춰준다 하더라도 외교를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외교도 잘하는 국가야, 이런 국가는 되게 좀 이제 국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일단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국가가 어떻게 외교를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유익이 이하인 국가들이 이 관세가 낮았다 해서 너무 좋아할 게 아니라, 이 국가들이 얼마나 외교를 잘했느냐, 이게 외교적인 그런 걸 되게 잘해가지고 이제 이득을 또 취하면서도 되게 좀 뭐랄까, 이런 국가적인 그 어드밴티지를 잘 가져가느냐, 그게 이번 시즌 1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위 국가에 대한 성당 버프도 준다 하네요. 8위 국가에 대한 버프가 좀 눈에 띕니다. 10%였는데 이제 20%까지. 난 교역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은 애초에 꼴찌 국가를 가버려가지고 경험치라든지 명성 버프를 받을래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많지는 않죠. 일단은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을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냐? 이게 끝이야. 지금 되게 발표한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바뀔 예정이라고만 했지 당장 바뀌는 게 없거든요. 당장 바뀌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요런 게 전부여가지고 제가 당장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 거예요 얘기하는 건 사실상 유튜버를 어그로 끄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진 않고 그냥 변화되는 게 이 정도까지다 정도만 얘기하고 싶어요.